산골 마을 솔바람골의 작은 서당에는 아침이면 늘 먹 냄새가 은은하게 번졌다. 대청마루 위로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고 아이들의 목소리가 고요한 공기를 깨웠다. 천, 지, 현, 황. 아이들은 책을 붙잡고 또박또박 읽었다. 훈장 김성주는 두 손을 등 뒤로 모은 채 천천히 마루를 걸었다. 엄격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늘 아이들을 향한 깊은 정이 담겨 있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유독 한 아이가 눈에 밟혔다. 맨 앞줄에 앉은 도윤이었다. 총명한 아이였다. 글귀의 뜻을 남들보다 먼저 깨닫고 질문에도 막힘이 없던 아이. 그러나 며칠 전부터 도윤의 눈빛이 달라졌다. 책을 읽다가도 자꾸만 창밖을 바라보았고 품속에 손을 넣어 무언가를 확인하듯 만지작거렸다. 도윤아. 훈장의 부름에 아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예, 훈장님. 글은 소리만 낸다고 다 읽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따라가야 한다. 네. 아이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도윤에게 쏠렸다. 도윤은 고개를 다시 숙였지만 손은 여전히 품속에 닿아 있었다. 수업이 끝나기 직전 도윤은 보자기를 움켜쥔 채 벌떡 일어났다. 어디 가느냐? 집에 급한 일이 있습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서당 문을 나섰다. 그 순간 훈장은 보았다. 보자기 끝에서 말린 풀잎 같은 것이 살짝 삐져나와 있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았다. 도윤은 수업 도중 품속을 확인했고 쉬는 시간만 되면 서당 뒤편으로 사라졌다. 아이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뭔가 숨기는 거 아냐? 요즘 저 집 형편 어렵다던데. 훔친 거 아니야? 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번졌다. 우물가에서 장터에서 밭두렁에서 누군가는 서당 물건이 없어진다더라. 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역시 가난이 문제지. 라며 혀를 찼다. 훈장은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도윤을 바라보는 눈길은 점점 깊어졌다. 아이의 얼굴에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기색이 역력했고 웃음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 있었다. 어느 날 훈장은 수업을 멈추고 도윤을 앞으로 불렀다. 서당 안이 고요해졌다. 내가 품속에서 꺼내는 것이 무엇이냐? 도윤의 손이 떨렸다. 입술이 바짝 말랐다. 그러나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당은 글만 배우는 곳이 아니다. 훈장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신뢰를 배우는 곳이다. 침묵이 길어졌다. 아이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훈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부로 이 서당을 떠나거라.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다. 도윤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네. 그 한마디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날 오후 도윤의 어머니가 서당을 찾았다. 창백한 얼굴, 가쁜 숨. 마당에 무릎을 꿇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훈장님, 아이를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훈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러나 결국 고개를 돌렸다. 내가 정한 일은 바꾸지 않는다. 어머니의 눈물이 눈 위로 떨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수군거렸다. 도윤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의 팔을 부축해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훈장은 서당에 홀로 남았다. 등잔불 아래에서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작은 아이 신발 한 짝이 들어 있었다. 수십 년 전 가난 때문에 약을 제때 쓰지 못해 떠나보낸 자신의 아들. 눈이 내리던 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아이를 업고 뛰던 기억. 그날의 후회가 여전히 가슴에 남아 있었다. 며칠 뒤 폭설이 내렸다. 서당 뒤편에서 희미한 불빛이 흔들렸다. 훈장은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눈 위에 남은 작은 발자국을 따라갔다. 그곳에는 도윤이 웅크려 앉아 있었다. 낡은 화로 위에 젖은 종이를 펼쳐 말리고 있었고 옆에는 작은 약재 봉지가 놓여 있었다. 오늘은 이만큼만 팔리면.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약값은 꼭 마련해야 해. 훈장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보자기 속에 있던 것은 훔친 물건이 아니라 버려진 종이와 약초였다. 도윤은 놀라 일어섰다. 훔친 거 아닙니다. 안다. 훈장의 한마디에 아이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도윤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서당에서 버려지는 종이를 모아 말리고 약재를 싸서 장터에 내다 팔았다는 것. 학비도 어머니 약값도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 제가 공부를 그만두면 어머니가 더 슬퍼하실 것 같아서. 아이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훈장은 조용히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그 목소리에는 오래된 후회와 다짐이 함께 담겨 있었다. 다음 날 훈장은 마을 사람들을 서당 마당에 모았다.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였다. 내가 어리석었다. 도윤의 사정을 모두 설명했다. 소문을 퍼뜨렸던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다. 도윤은 다시 공부한다. 학비는 받지 않겠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도윤은 조용히 절을 올렸다. 그날 훈장은 아이들에게 말했다. 글을 배운다는 것은 사람을 헤아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누군가의 사정을 알기 전까지는 쉽게 말하지 말아라. 서당에는 이전과 다른 공기가 흘렀다. 아이들은 더 이상 속삭이지 않았다. 세월이 흘렀다. 도윤은 훗날 의원이 되었다. 가난한 이들에게는 돈을 받지 않았다. 어머니의 기침을 떠올리며 약을 직접 다려 건넸다. 어느 겨울날 그는 다시 서당을 찾았다. 눈이 소복이 쌓인 마당. 등잔불 아래 노인이 된 훈장이 앉아 있었다. 도윤은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다. 그날 내쫓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훈장은 놀란 듯 바라보았다. 도윤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지키려고 밀어냈다는 걸요. 훈장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날 내가 가장 많이 배웠다. 밖에는 다시 눈이 내렸다.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의 손만은 따뜻했다. 진짜 스승은 많이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끝내 마음을 놓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